안녕하세요. 내 어머니 이율순. 이게 벌써 이제 수다를 떨다 보니까 17번째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한 12번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피난 가서 이제 고기를 먹을 일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고기는 제가 지금도 좋아합니다.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난 가서 고기를 먹을 일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대신 남의 살이라도 열심히 먹어야겠다고 제가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피난 첫해 1950년 6월 25일에 피난 가서는 한여름에는 청개구리도 잡아먹고 뒷다리도 구워 먹고 메뚜기도 잡아서 튀겨 먹고, 증조 할머니, 제 친증조 할머니는 아니지만 증조 할머니에게서 번데기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마 이 증조 할머니가 제 아버님이 44살, 6.25 때 44살이고, 이 증조 할머니, 제 아버지로부터는 이제 할머니지만은 그저 연세가 70이 갓 넘었을 이 증조 할머니는 그 안채, 집에 그 안채 부엌 바로 옆에 달린 누에를 키우는 방에서 누에고치를, 매일 아침 누에고치를 한 소쿠리 담아서 아침 일찍이 대문에 자리 잡고 이렇게 물레를 돌렸습니다. 그 전날 그 누에고치를 풀어서 빼낸 번데기를 꼭 한 사발씩 이렇게 삶아서 들고 나와서 몇몇 마음에 드는 증손주를 불러서 이렇게 한 사발씩 한 종씩 주고 그랬는데, 이 번데기가 하도 맛있고 신기해서 제가 하루는 몰래 누에 키우는 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대나무로 길다란 이렇게 발을 만들어서 청청이 이렇게 손발을 만들고 이렇게 큰 발에 이제 거기다 누에를 놓고 키우는데, 어른 한 넷째 손가락만한 큰 큼지막한 누에들이 그 위에다가 이제 뽕나무인가요? 예. 오동나무, 뽕나무 잎을 이렇게 확 쏟아놓으면은, 덮어놓으면은 서걱서걱 아주 흡사 울창한 숲에 비가 내리는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뽕나무 잎을 먹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글쎄 요새 어린이들이 이런 체험을 어디 일부러 돈을 주고라도 쉽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애들이 이렇게 뽕나무 잎을 맛있게 먹고 팡팡 크는구나. 피난 가 있으니까 반찬이라는 게 있습니까? 새우젓이나 조개젓이라도 상에 오르면 무척 반가웠던 7월, 8월, 9월 석 달과 10월 중순까지 아마 100일을 어머니는 쌀과 보리를 얻어내느라고 말 그대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큰 누나, 큰형은 숨어 지냈지만 바깥에 남은 6 식구 먹어치우는 양도 무지무지했습니다. 쌀로 환산하면 한 달에 2가마는 좋게 있었어야 했는데, 아무리 이제 중간중간 풀떼기로 간간히 틈을 내어서도 이 많은 곡식을 어머니가 어떻게 그때 얻어댔는지 저는 지금도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아마 어머니는 저 예산 예당저수지 옆에 시부모, 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그 묘지기가 박씨입니다. 그 박씨 집에 시집을 보내서 살림을 내준 옛날 친정, 몸종, 이제 시집을 보냈지만 몸종에게도 체면불구하고 가서 손을 내밀지 않았었나 짐작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 하니, 난이 가라앉고 저희가 수원에 자리 잡은 후에도 어머니는 가끔 그 몸종 이야기를 아주 정겹게 두고두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피난 100일이 지나고 서울이 유엔군 품으로 돌아온 9월 28일, 9.28 수복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제 큰 누나, 큰 딸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했는데 9.28 수복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메가더가 인천에 상륙작전한 게 아마 9월 15일이고 13일 정도가 걸려서 서울에 입성을 했습니다. 인천서 서울 오는데 부평 전투도 소사에도 큰 전투를 치렀고, 지금 그 연희대학교 뒤에 거기서도 큰 전투를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느라고 인천서 서울 오는데 사실은 13일이나 걸렸습니다. 9.28 수복입니다. 이게. 그 아버지는 곧바로 영등포의 미군 야전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병원이 그때 여의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큰 누나는 수단 좋게도 영등포 도림동에 있는
베르기 병원, 저희가 그때 벨지움인데 베르기 그랬습니다. 베르기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의도에 있는 미군 야전병원에 뭐 의사니까, 군인은 아니지만 했고, 제 누나는 이제 영등포 의림동에 있는 베르기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는데, 지 가족도 이제 검은 연기, 석탄을 떼니까 풍풍 내뿜는 기차를 타고 수원의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 중순입니다. 그때가. 지붕하고 벽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찬바람을 막아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름이, 이렇게 그 지름이 어른 팔로 한 팔이나 되는 그 일본식 무쇠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쇠인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장작을 떼서 뜨겁게 물을 데피는 거죠. 그 목욕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뜯어서 이제 쇠니까 팔았겠죠, 누가. 그리고 빨갱이 공씨 부부가 6.25 전에 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빨갱이 그 공씨 부부가 살던 뒷방은 헛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가 집을 와 보니까. 그래도 몇몇 친척 빼고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예산보다는 다 부서지기는 했어도 집도 있고 기댈 언덕이 있는 수원이 어머니에게는 참 좀 나았었나 봅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 월급으로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우리는 다행이라면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그때 거지죠. 목발을 짚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아침 저녁에는 깡통을 들고 밥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너댓 명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한 숟갈이라도 주지 않으면 안 갔습니다. 포조야 꼭 돌아갔고, 환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불결하다 보니까 지가 문둥이 그랬는데, 문둥이라고 부르는 나병 환자들도 그때 길에 넘쳐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밥이나 이런 걸 안 주면은 고름을 갖다가 이렇게 기둥에 쓱 문지르고 가고 그랬어요. 너도 걸려봐,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한 달 반을 지내고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1월 초. 2달 반이죠. 10월 중순부터 1월 초니까 중공군, 그때 이제 지는 그 중국 공산당 군대를 중공군이라고 그랬는데,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면서 서울이 다시 중공군 손에 떨어집니다. 그때가 1월 4일 소위 일사후퇴가 벌어진 날입니다. 이로부터 20일 전인 12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퇴로가 끊긴 미 해병 1사단이 흥남에서 배로 철수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10만 명의 민간인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문재인은 이 배를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해드린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문재인이 흥남 철수작전 때 배를 탔다는 게 거짓말인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서울이 중공군에 함락이 되니까 수원으로 내려온 아버지와 함께 우리도 1월 5일 짐이랄 것도 없죠. 피난 갔다 다시 올라왔으니까 짐이랄 것도 없이 보따리를 뿌려서 수원역에서 유리창도 없는 기차를 얻어 타고 평택까지 갔습니다. 평택에 내렸는데 가다서다를 반복하던 기차가 평택에서 피난민들 모두 내려놨습니다. 한밤중 추운 겨울인데 기차역은 전기도 없이 깜깜했습니다. 석탄을 떼는 증기기관차는 증기를 내려면 이제 물을 잔뜩 싣고 다녀야 되는데, 물을 공급하는 그 역의 그 높은 탑이 폭격으로 무너져서 땅에 커다란 이렇게 연못 같은 풀이죠. 만들고 그곳에 기차에 물을 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을 헛디뎌서 그곳에 빠지려는 순간 제 작은 누나가 낙고쳐서 동태가 되는 것을 면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추운 겨울 깜깜한 밤중에 자칫 그때 빠지기라도 했으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송장이 됐기가 십상이죠. 말이 기차역이지 보따리를 메고 지구 아이들 손잡은 피난민들로 돛대기 시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전쟁 중에 수많은 고아가 나올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이고, 지금 한가운 생각이고, 일부러 애들 손을 놔버리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기차역에서 저희가 오후 7시쯤 내려서 1차 6.25 때는 바로 천안까지 이렇게 곧장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렇지 않고 우측으로 삐져서
서쪽에 있는 아산만 둔포 쪽으로 질러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산만 김포를 지나면 바로 온양온천이 나오니까 좀 찔러가는 거죠. 저녁 7시쯤 이제 둔포천을 약 30분쯤, 30분도 아닌 것 같아요. 한 20분쯤 두고, 지가 이제 그 둔포천,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오후에는. 이제, 그래서 그 물이 철렁철렁 되는데, 그 둔포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피난 보따리를 이렇게 머리에도 치고 그런 피난민들이 7, 8명이 이렇게 와 여기서 왜 오느냐 그랬더니 바닷물이 드나드는 그 둔포천에 다리가 끊어져서 자기들이 그냥 다시 오는 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 아버지는 가던 길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한 2, 30분 가니까 앞이 훤하게 이렇게 아주 환한 하늘이 훤한데 이렇게 딱 보니까 다리가 나타나고 다리가 길이가 한 3, 40m쯤 되는데 다리 이쪽 저쪽에서 장갑차 2대가 다리를 건너는 피난민들에게 불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거기 녹색 베레모라는 걸 제가 처음 그때 봤는데 녹색 베레모를 쓴 외국 군인들이 장갑차 위에서 꼬마를 저를 이렇게 불러서 초콜릿을 하나 주고 그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외국군이죠. 저는 또 생전 처음으로 초콜릿이라는 걸 그때 얻어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저 영국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갑차라고 그때 불렀던 그 차 위에서는 김이 퐁퐁 쌕쌕하고 이 김을 내뿜는 주전자도 있었습니다. 아마 장갑차 엔진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차를 마셨던 모양이에요. 이 영국군들이 후에 의정부와 문산 사이에 있는 영자가 들어가는데 그 무슨 면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던 그 전초 부대였습니다. 지금도 의정부에서 이렇게 문산 쪽으로 가다 보면 영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영국군 전적비가 있고 매년 그곳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거기에 아마 영국군이 약 1800명인가 전사를 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장갑차에 타고 있던 영국군 중 하나가 후닥닥 뛰어내리더니 물이 흐르는 개울로 가서 어디서 났는지 긴 장대로 동동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하나 건져 올렸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봤습니다. 바구니에는 갓난 아기가 들어있었는데 이 아기를 안고 장갑차로 올라가는 모습까지만 보고 우리는 가던 길을 재촉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기를 버린 젊은 엄마는 어딘가 숨어서 아기가 구출되는 모습을 지켜봤겠죠. 글쎄 저보다 갓난 아기니까 제가 그때 만 6살이니까 저보다 5, 6살은 아래였을 이 아기가 지금 살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기나 했었을까 궁금합니다. 즉 군인들이 전쟁터에 데리고 다닐 수는 없었을 테고 어느 고아원에 맡겼겠죠. 전쟁은 이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다리를 건넌 아버지는 곧장 길가 어느 집 처마 밑에 커다란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볕단을 나르던 아버지와 큰형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은 불을 지펴 밥을 짓고 저는 그 밥을 먹고 추운 줄 모르고 꿀밤을 잤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자고 이튿날 온양온천 당구모댁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예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청자네 집에 세일을 얻었습니다. 유교 여름 때 피난 갈 때는 3일을 길에서 잤는데 이번 겨울 피난은 찔러가고 또 평택까지 기차로 타고 그래서 이틀로 길에서 자는 시간이 이틀로 줄었죠. 그때부터 2년 만에 본격적인 예산에서의 피난 생활이 시작됩니다. 청자네 집에 들어간 지 며칠 후 아버지와 큰 누나는 함께 다시 서울 영등포로 올라가 미군 야전병원에 복귀했습니다. 취직을 한 거죠. 야전병원이란 데가 외과와 내과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전공이 외과, 내과, 산부인과니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더구나 제 아버지가 영어를 근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무척이나 귀하던 시절 군인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너끈하게 무난하게 군 야전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이 덕택에 지가 밥 굶는 건 간신히 면했습니다. 제가 참 하나 신기하게 생각한 건
1.4후 때 예산에 내려오자마자 정부에서 밀가루와 쌀 배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강낭콩으로 불리는 길고 울긋불긋한 그 콩팥 모양의 커다란 콩도 그때 배급을 했는데 콩밥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밥에 넣어서 콩밥 만들어 먹기도 하고 볶아서 간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쪄서도 먹었습니다. 콩이 하도 커서. 뭐 지금도 여러분 남대문 수입 상품 시장이나 그 고급 마트 수입 코너에 가시면은 포크빈이라고 되어 있는 콩 통조림을 쉽게 살 수 있는데 돼지고기 그 기름 냄새가 나는 아주 빨간 거기에 담근 그 콩을 살 수 있는데 바로 포크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콩입니다. 한번 사보십시오. 포크빈은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 김치 먹듯이 자주 먹는 메뉴입니다. 저도 뭐 깜빡깜빡 잊어먹기는 하지만 포크빈이 몇 통 사다 놓고 이렇게 빵 먹을 때 같이 따서 이렇게 같이 먹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1951년 피난 가서 예산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 큰형도 예산농고에 수석 합격을 해서 입학식에서 어머니와 제 종조부가 잔뜩 폼을 잡기도 했습니다. 입학한 사람 중에 수석이니까 교장이 불러서 1학년 입학생 중에 1등한 게 얘다 그러고 이제 하니까 지 앞에 있던 어머니하고 제 종조부가 신이 났죠. 또 그 밑으로 제 둘째 형 6학년 또 제 바로 우형 3학년 제가 1학년에 학생이 됐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이 돼야 할 저보다 7살의 작은 누나가 끝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거기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등록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생전에 계신데 85살입니다. 저보다 7년이 위니까. 저희가 살던 청자네 집은 대외리 종조부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 야투막한 언덕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밑 남쪽에 약간 언덕이니까 이제 저쪽 남쪽으로 이렇게 한 10m 정도 밑으로 개구리도 잡고 메뚜기도 잡던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 그 논을 지나서 한 200m 가면은 제 또 다른 당숙 그러니까 아버지의 둘째 삼촌네 아들 저한테는 당숙이죠. 오촌 서울에서 경찰을 지내다 피난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당숙이 사촌 형수인 제 어머니에게 의사 사모님도 배급을 받을 때가 있군요 하며 빈정댔습니다. 어머니는 두고두고 이 일을 입에 올리며 속상해했습니다. 사촌 시동생에서 그런 빈정거림을 받았으니까 이분은 경찰 출신이라 이제 배급을 착실하게 훌로 받아서 이제 그러던 양반인데 뭐 그렇지 않아도 그 댁과 우리 집은 아버지가 있는 사촌간이지만 상종이 별로 없었는데 그 집 아들이 2명입니다. 둘이나 됐던 제 허타는 6촌 형들인데 모두 잘 풀리질 않아서 내내 소식이 없는지 벌써 제가 78살이니까 70년이 됩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삼촌이라지만 제 종조부 제 아버지 옆에 삼촌 종조부는 제 아버지보다 불과 6, 7년 정도 빠른 190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1906년에 태어났으니까 우위로 제 종조부가 이제 동복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20살도 안 된 젊은 처자가 제 증조부가 이제 벼슬 살 때 뭐 여자 없이 못 지내니까 얻어서 난 게 제 종조부 형제를 낳는데 그 위에 동복 형님 그러니까 제게는 5째 종조부인데 이분이 장사를 하러 만주에 갔을 때 1945년 8월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병이 걸려서 죽어서 혼란 중에 그대로 만주 땅에 붙였습니다. 이 친형님 예산에 제 종조부가 그 친형을 찾아서 시체를 찾아서 국내에 들여와서 모시려고 바로 해방이 된 8월에 만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때 뭐 해방 후 만주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겠죠. 그 위험한 곳에서 죽은 형의 행적을 1년 이상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그 무덤도 찾아내고 화장까지 해서 재를 품에 안고 그 길에 올라서 2년 만인 1947년에 그야말로 거짓골을 한 채 서울에 도착해서 1947년 여름에 관동에 살고 있는 제 아버지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뭐 나이는 몇 살 안 되지만 삼촌인 그분의 형제 간 의리에 크게 감동을 해서
그 서삼촌이죠. 뭐 친삼촌이 아니니까 서삼촌을 아주 친삼촌처럼 깍듯이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이해를 다하면 언젠가 뜻하지 않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제 아버지의 평소 진심 어린 이런 그 삼촌에 대한 태도가 어려운 피난 시절에 온 가족을 구해낸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년 있으면은, 이때 내후년이면은 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 50년이 돼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